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수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변수는 주로 레퍼런스 방식으로 저장되는 방식이 있고, 밸류스의 방식으로 저장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예제를 보면서 각각이 어떤 방식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각각의 개념도 이해를 할 거고요. 어떻게 이제 자바 언어가 기본형을 저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본형을 저장하는 것 외에 레퍼런스 형태로는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질문과 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리미티브스는 기본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참조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형 타입은 기본 자바 타입들, 즉 인티저, 정수, 롱, 정수의 긴 형태, 그리고 더블 블링 캐릭터, 쇼 바이 플로트와 같은 기본 데이터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메모리 공간에 이 타입에 맞는 크기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실제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C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데이터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인티저 배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파트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초기화를 했을 때 그 초기화할 때 뭐 10개의 엘리먼트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처음에 선언을 할 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언은 정수형 인트 배열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10개의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레퍼런스의 파트는 어떤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 배열 혹은 객체들을 저장을 할 때 우리는 참조형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일단은 기본형은 기본형 크기가 다 일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인티저라고 하면 인티저 정수형은 32비트 이렇게 크기를 제공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롱이면 64비트를 제공해주면 된다라고 다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본형 타입의 변수들은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미리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미티브스는 또한 작다. 어떻게 할 만큼 작으냐? 그들이 이 어떤 메모리 공간을 컵으로 나타내는 거죠. 컵에 이렇게 넣을 만큼 작은 어떠한 값들이다 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객체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객체의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만듭니다. 그리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컵,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기는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크기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이 큰 덩어리를 일정한 메모리 공간에 어떤 정해진 메모리 크기 사이즈에 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크게 잡으면 메모리 공간이 남용이 될 거고요. 너무 작게 잡으면 당연히 오브젝트를 저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걸 저장을 하냐면 오브젝트에 대한 메모리 공간은 따로 만들고 요 장소에는 그 오브젝트의 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그 정보를 집어넣게 됩니다. C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인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자바에서는 메모리의 주소를 직접 건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포인터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레퍼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그 값이 있지만 그 값 자체가 어떤 메모리 값은 아니고 그 객체의 그 주소,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임의의 해시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컵에다가는 메모리 공간에다가는 객체의 로케이션, 장소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러한 이제 다양한 크기의 객체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그냥 그 주소만 저장을 한다면
같은 크기의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객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의 숫자, 일련의 숫자를 우리는 레퍼런스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꼴은 그 레퍼런스, 그 주소값이 같은지, 그 위치가 같은지, 메모리 공간 위치가 같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스튜던트 한다면 뭐 슬로 1, 슬로 2가 있고, 이렇게 뉴 스튜던트에서 같은 이름의 어떤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이꼴의 의미에 의하면 이 슬로 1과 슬로 2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슬로 1의 메모리 공간과 슬로 2의 메모리 공간의 주소는 서로 따로따로 잡히는 겁니다.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에서의 주소가 같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어떤 메모리 공간에 이제 첫 번째 스튜던트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잡히고 두 번째 스튜던트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잡히고 이 주소를 가리키는 그 일련의 해시값, 일련의 숫자들만 요 정해진 컵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꼴 사인은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요 값과 파란색의 컵에 담긴 값과 그리고 빨간색 컵에 담긴 값은 서로 다르겠죠. 레퍼런스의 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마이 스튜던트가 있고 뉴 스튜던트가 있고 데뷔, 트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my student name에 데이빗이라고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my student라고 하는 것은 실상 my student의 위치, 어떤 메모리 상의 위치를 표현하는 어떤 값을 이 메모리 공간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점이 찍힌 공간으로 가서 거기에 네임에서의 데이빗 파트를 바꾸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사인을 했을 때 데이비가 아닌 데이빗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에 있어서 이꼴 사인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꼴 사인은 주로 프로그래밍에서 할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할당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돼서 레퍼런스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두 객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에 이렇게 이꼴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2에서의 그 공간의 주소가 스튜던트 1으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즉 스튜던트 1에는 스튜던트 1의 로케이션이 있고 스튜던트 2에는 스튜던트 2의 로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1의 객체와 스튜던트 2의 객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할당, 이꼴 사인이 될 때에 여기 스튜던트 1의 로케이션은 스튜던트 1의 컵에서 없어지고 스튜던트 2의 로케이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튜던트 1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던 그 참조값, 레퍼런스 값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라는 변수 모두 스튜던트 2에 가리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라는 것은 배열에선 꺽쇠이고요. 그리고 클래스에서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의 의미는 그 객체로 가는 어떤 레퍼런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 자체의 내용은 점해서 뭐 아까 스튜던트 점 네임을 했던 거와 같이 그 일부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퍼런스 주소를 점 찍어서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해서 바꾸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가는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가구들은 여기저기 옮길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 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객체로 가는 어떤 방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에 대해서 객체에서의 어떤 변수들, 필드들을 바꾸기는 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체에서의 어떤 주소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메소드와 레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oid do something, integer x, integer ys, 스턴트 b가 있고요. x는 99, ys는 0, 인덱스 0에다 99를 넣고 b.name에다가 99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do something을 호출하는 어떠한 다른 함수,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는 integer i는 0, integer j는 지금 보게 되면 주소를 0으로 넣었죠. 그리고 student k는 new student 50 true가 돼 있고 do something을 해서 ijk를 넣어서 지금 호출했습니다. 이때 ijk의 값은 무엇이 될까요? 설명을 하자면 i하고 지금 x라는 메모리 공간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i의 0이 x의 메모리 공간에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x는 99로 바뀌었는데 그 파트는 i와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i의 값은 여전히 0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j의 케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j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j는 지금 어떤 메모리의 공간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엘리먼트는 0으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배열인데 엘리먼트가 하나 있는 배열이죠. 그게 YS로 넘어갔을 때 YS도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 J가 가지고 있는 0이라는 엘리먼트의 원소는 do something에서 99라는 할당을 통해서 0이 99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J 자체는 조금 다른 부분이 J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조값이라고 했습니다. 참조값이기 때문에 J는 메모리의 공간을 나타내는 어떠한 해시 값이 나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값은 바뀌었습니다. 스튜던트 B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호출하는 데서 스튜던트 K가 있고 뉴 스튜던트가 있고 50추를 이렇게 집어넣네요. 그래서 그걸 넘기고 나서 b.name에다가 99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첫 번째 50이 99로 바뀌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K 자체도 여전히 참조값입니다. 그래서 K 자체의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I, J, K 모두 값은 바뀌지 않고요. 그러나 J하고 K는 참조값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장소에서의 내용이 바뀌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public class my counter가 있고 지금 integer value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클래스가 있고 필드가 있고 어떤 변수 하나가 설정이 됐네요. 이러한 my counter에 있는 게 있고 그 파트를 my counter 테스트에서 호출했을 때 x의 값이 얼마냐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메인에 있어서 메인의 my counter의 오브젝트는 new counter라고 일단 생성을 했고요. 지금 value의 값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않은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integer x는 10을 넣고 오브젝트 inc 해서 x에다가는 지금 x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system.out.println에서 x라면 x의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예, 어떤 분들은 11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10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x를 넘겼는데요. 이 x와 a의 값의 메모리 공간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a가 증가한 것이 실제 이 x의 값을 증가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x는 1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my counter가 있는데요. my counter에 어떤 객체가 넘어와서 객체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 있네요. 좀 재밌는 형태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메인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결과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y count 오브젝트는 new counter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오브젝트.value를 해서 오브젝트 value를 하게 되면 value의 값은 초기화됐던 0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inc int에서 오브젝트를 넣어줬습니다. 이 오브젝트나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하여튼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CTR로 넘어갔고요. CTR은 메모리 공간의 주소 참조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 참조값을 가지고 점을 찍어서 value의 값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value는 하나 증가했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번째 object.value의 값은 뭐가 출력이 될까요? 네, 답을 말씀드리면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브젝트는 참조값은 같고요. 그 참조값이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value의 값이 증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랩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랩의 진행은 박스라는 어떤 객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객체가 박스의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에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러한 파트를 우리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각각의 박스에다가 같은 값을 넣어 주어도 equal이라는 등호를 가지고서는 어떤 참조값, 그 객체의 참조값을 비교를 하는 것이지 이 세 가지가 같다라는 것을 비교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is same box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컨텐츠 값이 같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박스라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나서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박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나면 박스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여기 이 오른쪽에 지금 빨간색이 다시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사실 생성자에 해당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필드를 만들고 생성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 w h1, h2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필드들에 대해서 한번 박스에 대한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 나면 이 박스 테스트에서 에러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질문은 이 isBox 파트를 지금 빨간색이 되니까 아직 이 내용이 없어서 빨간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equals가 나오도록 이 각 세 개의 길이가 세 개 같으면 equals가 나오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게 오브젝트 1 박스에 대한 객체에서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is same box에 대한 메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위치를 아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는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함수의 이름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is same box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s same box인데 is니까 우리가 true나 false 이런 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boolean 값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는 파트는 뭐냐면 객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그래서 obj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에서의 박스의 객체, 이 is same box를 부르는 부분은 this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is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this 한 다음에 thi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this 나의 객체가 지금 받아들인 이 오브젝트랑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해서 돌려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은 에러는 사라지는데 이렇게 돌려보면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false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하길 원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세 개가 같으면 같다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다와 다르다가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포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is.w가 뭐랑 같고 obj의 w랑 같고 그리고 this.height1이 obj의 height1과 같고 그리고 이 객체의 두 번째 값까지도 모든 것이 같으면 뭐죠? 같으면 return true가 되는 거고요. 아니 다른 케이스에는 return false를 해주면 되겠죠. 같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if 문이 이렇게 끝나는 게 싫으면 뭐 else 문 넣어줘도 상관이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박스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의 결과가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